네, 저는 오늘 이 그 이제 GPT-4를 이용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크리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로는 왜 이 스터디의 퍼포스가 뭔지, 그다음에 어떻게 이 실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,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고, 그다음에 어떻게 데이터 정리를 하고, 그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고, 그다음에 그 모델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,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메소드에 다뤘고요. 그다음에 리조트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. 그 다음에 디스커션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GPT-4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크리닝을 대신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, 그다음에 장점은 뭘지에 관해서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짜봤습니다. 그래서 그 purpose of the study는 맨 처음에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스크리닝을 해서 이 환자 대상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 두 개의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inclusion criteria 그다음에 exclusion criteria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inclusion criteria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 아니면 뭐 나이 뭐 이렇게 좀 요런 것들이 inclusion criteria고 그다음 exclusion criteria는 뭐좀어 정말 BMI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블러드 프레셔가 너무 높다든지 이렇게 환자를 좀 봐야지 당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가 있는데 원래는 스터디 스태프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스들이 그 일일이 환자를 다 확인을 하면서 옛날에 그 클리니컬 노트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환자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 크리테리아에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된 그런 논문이고 그다음에 원래 NLP라고 그 기술이 EHR을 판단하는 게 원래 기존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NLP가 뭔지 좀 찾아봤는데 NLP 테크놀로지는 약간 머신러닝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약간 어떻게 이 EHR을 보고 이게 특정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 환자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또 문제가 EHR이 만약에 잘 약간 정돈이 돼 있고 그런 딱 판별이 되는 한눈에 누가 봐도 보이는 거면 잘 판별을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리미테이션스들이 있기 때문에 NLP를 마냥 그 스터디 스태프를 대체해서 쓰지는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목표가 GPT-4를 이용해서 좀 GPT-4랑 그다음에 RH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서 그런 스터디 스태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였거든요. 그래서 RH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그 하는 걸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RH가 확실히 뭔지 모르겠어서 이제 RH를 찾아봤어요. 근데 여기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발췌하는 블로그에 되게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 왜 LLM에 이제 문제를 물어보면 뭐 좀 이렇게 대략적인 정말 깊이 있는 문제까지 도달하기가 아무래도 너무 어 많이 그러니까 보통 대략적인 질문들은 대답은 잘하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들은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LLM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갭들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인데 얘가 그래서 그 임베딩 모델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임베딩을 시켜서 또 다른 그런 모델에다가 또 다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보낸 거를 또 다시
입력을 받아서 이 질문을 평가를 하고 또 다시 유저한테 가는 그런 약간 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기 좀 편리하게 해주는.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냥 결국에 얘기하는 건 그 LLM은 Neural Network인데 얘가 어 그 좀 그 갭을 메워주는 거다라고, 그 deeper dive into current or specific topic을 하기 위해서는 RAG가 매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대략적인 방법은, 대략적인 이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써서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인프라스트럭처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, 그래서 네, 그런 걸 만드는 논문이었어요. 그런 걸 만드는 논문이었고,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,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타겟을 했냐면 heart failure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트리트먼트를 줄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환자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.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크리닝이었는데, 그래서 맨 처음에 6가지 인클루전이랑 17가지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가 있었고, 그 다음에 EHR만으로는 5개 인클루전, 그 다음에 17 중에 5개 익스클루전, 여기 못해놨네. 익스클루전을 다 판단할 수 있었대요. 그래서 나머지 것들, 이제 하나의 인클루전이랑 12개 익스클루전을 RECTIFER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표였고,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맨 처음에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는 100명 페이션트, 그래서 50%는 되는 사람으로 50%는 안 되는 사람, 이렇게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학습시켰고,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과정에서는 400명, 그다음에 테스트에서는 나중에 1894명의 이제 샘플 사이즈를 썼다고 해요. 그래서 꽤 어, 그 디벨롭먼트 100명은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, 어, 그래도 이 페이션 노트 청크들이 한 번에 거의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성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어레이지로 이제 이 필터를 해서 이 노트를 싹 다 입력을 시키면 어, 그 딜레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GPT-4의 코스트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, 그래서 RAG를 먼저 이용을 해서 괜찮은 텍스트만 뽑아서 이 얘를 맨 처음에 로드를 시켰고, 그래서 로드 시켰다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 이게 총 4가지 스테이지가 있었는데, 데이터 로드, 그다음에 데이터 스플릿, 그다음에 벡터 임베딩,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, 이렇게 4가지 스테이지로 진행이 됐고, 그래서 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픈 AI에서 나온 ADA002 모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어 이제 이걸 임베딩 하고 나서 또 다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보낸 다음에 이제 그 벡터 거기서 퀘션이 딱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얘를 이제 이 모델에서 받게끔, 이 에이다 002에서 받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모델 형식으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퀘셔닝이랑 앤서링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랑 그런 렐리번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FAISS라는, 얘가 FAISS라는 모델이 페이스북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 FAISS에 저장을 해놓고, 그래서 또 다시 위로드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었고, 그다음에 또 옵티마이즈 하는데 되게 좋은 모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FAISS를 썼고,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에는, 그다음에 13가지 그 나머지 아까 하나의 인클루전이랑 12개 익스클루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13개를 그냥 3가지 텍스트 청크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이 3가지 텍스트 청크가 좀 비슷한 게 있으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임베딩을 했고, 어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했던 게 랭체인의 recursive chunking strategy를 썼다고 하는데,
그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좀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쓰는 스트래터지라고 했는데 얘가 어 약간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게 단원별로 자른 다음에 그 또 단원을 또 다 센텐스로 자르는 그런 스트래터지여서 많은 그런 좀 필요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손실시키는 걸 줄여주는 그런 스트래터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유튜브 보고 찾아서 좀 이해를 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유튜브 영상 링크 남겨뒀고요.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다 청크로 자르고 그다음에 그 퀘션스들을 한 거를 퀘션 앤 앤서들을 한 거를 이게 GPT에 넣어서 얘가 이제 GPT가 결국에 이 페이션트가 밸리데이트 한지 안 한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트 그다음에 포맷하고 그다음에 얘가 청킹해서 다시 또 얘네들을 그 애주얼 그 모델에 넣어서 인베딩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 저장해 놓은 거를 이제 퀘션이 계속 오면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이쪽으로 가서 질문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모델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익스퍼트 클리니션이 정말 얘 이 환자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골든 스탠더드로 두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이게 적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판단했다고 그래요. 그다음에 MCC로도 이 퍼포먼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쓴 statistical analysis 중에 하나였고요. 그다음에 뭐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나 뭐 이런 것들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매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어 그래서 결국에 보면 얘가 스터디 스태프랑 이 모델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성능이 좋은지, 누가 더 정확한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저런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를 썼고, 그 다음에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놀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게 해줬대요. 그래서 그 사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. 그래서 좀 놀랐어요. 정확하게 얼마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결론은 한 환자를 리뷰하는 데당 이 모델이 한번 할 때마다 10센트 들어갔다 그러고 자기들이 예측하기에는 10센트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낮다 코스트가. 그래서 그 스터디 스태프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제 결과인데 그 REC TIFER 자기들이 만든 이 모델이 스터디 스태프보다 그 심토메릭 하트 페일리어를 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판단하는 크리테리아에서는 얘가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스터디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 여기 보시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 여기 노트에 프로바이더 노트에 The patient does not have heart failure라고 적혀 있는 문구만 보고 아 heart failure 없을 거야라고 판단을 해버렸는데 사실 다른 정황들을 보면 좀 heart failure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같이 적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RECTIF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근데 스터디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을 거라고 하고 이 말 때문에 넘겨버렸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스터디 스태프의 그 센시티비티가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스터디 스태프라고 계속 언급되는 이 스터디 스태프는 아무런 막 의학적인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연구만을 위해서 이 크리테리아를 체크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
부분에서의 그런 판단 미스 같은 것들을 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어,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10센트밖에 안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EHR 데이터 그 스트럭처가 또 잘 잡혀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데 더 많은 센시티비티나 아니면 더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정말 포텐셜이 정말 높은 것 같다. 코스트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전략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또 5가지 LLM을 썼을 때 5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스터디 셰프는 그 페이션트 컨텍스트를 이렇게 gather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LLM은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. 그다음에 또 다운타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시간 차이. 그다음에 어 그 피지션 노트들이 몇 가지 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이 LLM이 계속 그 이퀴티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아요. 그 LLM이 늘 접근 가능성이 늘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퀴티 문제.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어 그 LLM이 이제 계속 바뀌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들도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뭐 그 요런 이- 여기 읽어보시면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. 시스테매틱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뭐 디스트리뷰션 잘하든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GPT-4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크리닝을 하기에 정말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다.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를 좀 더 잘 발전시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이득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그 스크리닝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이렇게 노가다스러운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